안녕하세요. 사이버 인사드립니다. 올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다들 한 주 잘 시작하실 바라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시간 7월 27일 윌리엄 힌맨의 소환이 이제 됐는데요. 현재에서는 별 이야기가 없는 거로 봐서는 이제 SEC 쪽에서 이제 그 항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은 이제 변화가 있으면은 커뮤니티 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소환의 이유와 이제 개요를 살펴보시면은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은 이해도가 더 높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빌 힌맨이 소환되는 이유는 가장 큰 거는 2018년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연설 때문에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 리플사가 딱 집어서 힌맨을 지목한 이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략 이제 4년 전이죠. 이제 2018년도에 3년 됐네요. 이더리움은 그린라이트를 주고 리플사는 XRP의 명확성을 그동안 그토록 요구를 했는데 침묵을 했으니까 이 힌맨 당신이 SEC 쪽에서는 처음으로 메이저 코인 중에 가장 먼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더리움 증권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와서 XRP에 대해서 그동안 왜 침묵했냐 설명해봐라, 이제 이런 게 주된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시면은 힌맨은 이더리움 디바주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제이 클레이트는 비트코인 디바주기를 한 게 정황상 많이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 임원들 두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SEC 자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했다, 이제 이렇게 비난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제이 클레이튼이 의장으로서 역할을 굉장히 못했다, 이제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8,000개가 넘는 암호화폐 중에서 왜 제이 클레이튼이 자기 본인 사임 전날에 딱 집어서 XRP를 이제 그 소송을 걸었나, 리플스한테 소송을 걸었나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은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밀고 있었던 자산들이었고, 이 두 자산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클레이튼이 월스트리트 변호사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뒤에서 사주를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무게를 실어보자면요. 얼마 전에 제가 공유해 드렸잖아요. 게리 겐슬러가 동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나온 업체라든지 핀테크 업체, 특히 송금 부분에서 뭔가 이 사람들이 강력한 무기가 있다 생각하면은 같은 편을 만들던가, 그게 아니면은 5년, 10년, 15년 계획을 세서 연합해서 이들의 발전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을 사용한다. 저도 그때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리플사 소송은 절대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와서 돌아와서 팩트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상황을 보면은 SEC가 법정 소송에서 심리전에서 많이 몰린 상태입니다. 코너로. 이제 법정에서 판사님이 손들어 준 거로만 따지면 이제는 6대1이죠. 리플사가 앞서고 있고, 가면 갈수록 SEC의 주장과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크게 두 방 맞은 게 SEC 임원들, 이 두 분들이죠. 헤서 펄스하고 일라드 로이스맨의 양심선언,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인데, 이 두 분의 그 의견도 있었고요. 더 큰 거는 그때 이제 얼마 전에 그 전화 회의 때 SEC 변호사들이 좀 되게 좀 불손하게 판사님한테 대응을 하다가 판사님들이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 힌맨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리플사 변호사들한테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힌맨한테 여러 질문 하고 싶은 거 하라, 이렇게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리플사 변호사들이 진짜 칼을 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힌맨의 과거 이더리움에 대해서 개인적이란 의견이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일반인도 아시다시피 이제 납득하기 힘든 정황들과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사의 변호사들의 이제 질문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들과 결과가 나올까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홍보는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합의 가능성을 이제 어느 정도 유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SEC에서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제 그전 암호화폐 소송 케이스에서는 쉽게 이겨왔어요. 그리고 판사분들이 그때 맡았던 그 사건을 맡았던 판사님들 나이 보면은 나이가 꽤 많으신 분들에서 기본적으로 DLT라든지 블록체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부족한 분들이고, 그냥 SEC가 우리가 현재 그 그 증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하위 테스트다.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대충 그냥 SEC 손 들어준 거죠. 그래서 SEC도 이번에 리플 소송 조금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원래는 이제 마이너 암호화폐 소송을 걸치면서 정당성과 그 선례 케이스를 만들어서 큰 암호화폐 회사를 상대를 하는데, 이번 이렇게 시총 그때 3위였잖아요. 이런 그 거대 암호화폐 회사를 이제 공격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제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리플 암호화폐 소송이 랜드마크 암호화폐 소송이잖아요. 그리고 SEC 쪽에서도 이 두 분의 양심 변화, 그리고 새로운 의장 게리 갠슬러는 적어도 그 제이 클레이튼처럼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들어보자면은 SEC 일방적인 승리는 없다,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의회 콩그레스에서도 SEC한테 그 서한 달러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이런 압박도 있기 때문에 이제껏 암호화폐 회사에 대했던 이제 그런 스탠스는 좀 취하기 쉽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market.businessinsider.com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XRP is a leading name in cross-border payment. 리플사는 현재 법정 소송에도 불구하고 XRP는 국경 간 결제의 선두주자입니다. 이제 이런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은 현재 CBDC 관련 프라이빗 레저를 리플사가 테스트 제공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존 디튼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SEC는 암호화폐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펀더멘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보시면은 기사가 길어도 핵심 내용은 정확하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그 핵심 그 엑깃을 뽑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요걸 보시면은 요 부분이거든요. 이 두 부분인데 이제 현재 많은 금융기관에서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50개국 그 나라에서 300개 프로바이더 네트워크가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모 비즈니스 더 많은 금융기관에서 이제 기업들이 더 빠른 지불 송금을 위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이 somehow settle, 이 소송이 어떻게든지 합의가 된다면은 XRP도 쉽게 뉴 하이, 그 올타임 하이를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경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단기 트레이더는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왜냐하면 XRP랑 USD 차트를 봤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다,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잠시만요. 하나 이제 참고하셔야 할게요. 이제 XRP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뭐 버추얼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 전부 명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미국에서만 지금 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그 다른 나라나 이제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제 들은 사람들은 이제 갸우뚱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장 큰 모멘텀이 올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게 더 월드 10 라지스트 스탁 마켓인데, 요게 지금 보시는 게 NYSE의 그 점유율입니다. 마켓 쉐어가 31.5%고요. 나스닥이 14.5%입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거래소인데, 요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1위입니다. 1위가 뉴욕 증권 거래소가 1인데 28.19 트릴리언, 그리고 나스닥이 12.98 트릴리언. 나머지 3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게요. 요게 일본 거래소부터 합친 게 요 전부가 1위보다 조금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에서 암호화폐 ETF가 승인이 되면은 그 여파로 암호화폐 가격 상승은 기대 이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 펀드 상품으로 돼서 제도권 금융 상품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모멘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암호화폐 ETF가 되는 그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 참고하시면 좋은 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북미에서 새로운 ETF가 나오면요, 캐나다가 항상 먼저였었고요. 대부분 경우 그 뒤에 얼마 뒤에 미국에서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캐나다가 테스트 베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그 패턴이 있었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가요. 그 원리버가 자산운용사가 2달 전쯤에 여기 보시면 원리버 카본 뉴트럴 비트코인 트러스트 탄소 중립 비트코인 ETF를 SEC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그 내용이고요. 쭉 보시면 뭐 폼 뭐 체크 같은 거 하는 거 있고요. 내용인데 이건 다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뭐 본인들의 정당성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이제 어디인지 아실 분 아실 것 같은데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는 SEC한테 등록된 뭐 어드바이저 운영 자산사이다. 잠깐 보시면은 디지털 자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딱 나와 있죠. 본인들이 많이 이제 밀고 있는 자산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제이 클레이튼 SEC에서 빤스러 나고 또 여기서 또 이제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ETF를 지금 미국에 신청이 되게 많았지만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게리 겐슬러가 그렇죠? 이 게리 겐슬러가 이 원리버에서 하는 이제 ETF 승인해주면은 진짜 SEC 직원들은 진짜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엔 다 말을 못하지만 공개 방송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고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은 아셨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일단은 공유를 해드립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제 사진만 보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넘겨버릴게요. 저희 오늘의 메뉴는 더블샷 라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에서 일하는 관계로 영상을 이제 간만에 이제 편안하게 좀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한적한 곳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도시에 사는 것도 이제 뭐 풍요로움도 감사하죠. 편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시는 분 계신가요? 재밌는 게 저희 회사 동료 장인 어르신 분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시다가 시골에다가 집을 덜컥 사셨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도시로 올라오셨습니다. 적응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TV에서 보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단기로 한번 살아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길게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발제를 했고요. 이제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현재 비트코인 화폐로 이제 그 법정 화폐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길거리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뭐 사람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 이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학생들로 시작해가지고 다양합니다. 다 이제 반대 여론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기업들이 부당한 돈을 세탁하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이제 반대하는 사람 스탠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얼마 전에 그 비트코인 에어드랍은 명분인 거고 실제로는 기업 간 그 국제 송금이라든지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일부 대기업과 정부 그 연계된 기업들에게만 이제 부당한 자금 세탁을 제공해 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똑똑하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비트코인은 사람들 급여라든지 연금 그리고 저축에 타격을 줄 것이고 많은 중소기업의 파멸을 가지고 오고 저소득 가정에 피해를 입힐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 9월 7일까지는 법정 화폐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아직은 뭐 한 1개월 조금 넘게 남았죠. 근데 이 사이에 또 변화가 될 수 있고요. 월드뱅크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현재 그 환경과 투명성 부족으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에 대한 친화적인 프레임워크를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걸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는 제가 약속을 드렸죠.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더 추가 공유해드린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만약에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법정 화폐로 도입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단점과 취약점을 이 뉴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존 디튼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when it happens, 그것이 일어난다면은 너무 빨리 일어나서 it's over before you realize it already happened. 이게 무슨 말이냐?
소송이 일어난다면 그게 너무 빨리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너가 너가 알아차리기 전에도 이제 그 소송이 끝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리플 소송 끝나면 그때 타서 올라가면 적당히 먹고 나가겠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 XRP는 과거 히스토리 패턴을 보면은 순간 펌핑을 보면은 정말로 제가 아무도 못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롤러코스터 차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는 혜택이 현재까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요 가장 빨리 암호화폐 관련 속보랑 뉴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는 게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지? 아직은 뭐 별게 없으니까 이게 무슨 회사인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비즈니스와이어.com에서 발췌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이트가 이제 변화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뱅크 차터 스테러스 이 지금 보시는 회사가 은행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금융 서비스로부터 은행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요. 이제 이게 핵심의 목적은 그동안 이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려고 하는 거는데 드디어 은행 허가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이거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제 전통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이랑 디파이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의 이제 기준이라든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제 더 많은 기관들이 제대로 디지털 자산에 뭐 디파이라든지 투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이 기관 서비스에 필요한 그 기준을 충족을 해서 이제는 기존 금융 서비스 플러스 디지털 자산까지 동시에 서비스를 해주는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일에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베일에 쌓이고 또 쌓인 폴리사인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드 멤버가 있는데 여기 분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잭 맥도날드, 폴리사인 그 CEO 창시자죠. 그리고 이분은 누구나 다 아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리플사에 일하다가 폴리사인으로 넘어가서 일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은 비스탬프 공동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비스탬프는 많이 아시겠지만 XRP ODL 유동성을 제공하는 가장 큰 거래소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BNY 멜론 회사에서 오래 일하셨고요.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팀 키니 이 두 분이 은행에서 일하셨고 이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JP 보건에서 20년 이상 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행이 이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컴퍼니가 앞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려고 만든 은행인데 여기에 초대형 엘리트 출신, 이제 은행 엘리트 출신이 1명, 2명, 3명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리플사 XRP랑 직간접적인 연관 있는 사람들은 1명, 2명,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폴리사인의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폴리사인의 자회사라고. 여기서 보시면 인물들이 다 중복이 되죠. 전부 다. 그 역시나 아서 브리토. 이제 이분은 이제 베일에 쌓여 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XRP 레저를 이제 만드신 분이고요. 디자인하신 분이고, 그리고 리플랩스의 공동 창시자인데 아무도 얼굴을 모릅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이분이 원래 진짜 그 나카모토다, 비트코인 나카모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토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 그리고 폴리사인이 앞으로 이제 XRP를 자산을 관리를 할 것이고 리플사 비전이었던 올더머니를 실현시켜줄 비밀 회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만 잠깐 보시더라도 확실히 연결고리가 있어요.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베일에 많이 쌓여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정확하게 XRP랑 리플사 관련해서 제공할런지는 어떤 관계로 발전할런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런저런 정황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방송이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